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거는 시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뭐 원래 한 100시간 정도는 강의해야지 되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의 시쓰기 이론 이런 걸 제가 쓴 시집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라는 거는 이론적인 어떤 배경도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시라는 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논어를 쓰신 공자, 논어의 저자, 논어를 쓴 건 아니고 이제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그 스승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책인 건 아시죠? 논어라는 책에 글을 쓴 공자가 그런 말 했거든요. 시 300편, 일원이 폐지할 사무사 이런 걸 적어줬어요. 뭐냐면 시 300편은 시경에 있는 300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하는데 사악함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참 좋은 어떤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리더스 T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인터뷰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가져왔는데 안 되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 설명이 돼 있는데 제 소개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말로 할게요. 박사 포함해서 한 12개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영문학 박사하고 이제 비교문학 쪽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전공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저는 국문학, 중문학, 인문학 뭐 이런 등등 인문학들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바로 소개는 이 정도 하고 바로 작품으로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22년 조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2022년에 이제 첫 시집을 썼어요. 식물 교도소라는 시집을 썼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그 어떤 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론적인 거를 이야기 40분 만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몇 편의 작품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제가 쓴 시가 이게 행운의 2달러라는 시예요. 행운의 2달러. 근데 우리가 시라는 건 여러분이 보통 서정시만 시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서정시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김수원의 진달래꽃, 뭐 윤동주의 뭡니까 서시라든가 이런 것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뭐 이런 것만 시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런 것만 시가 아니에요. 이 서정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를 쓰려고 생각을 하실 때는 보통 시집을 제가 이제 올해 작년에 쓴 시집이에요. 장미의 손이라는 시집인데 보통 이제 시집을 하나 이게 쓰려면 한 80편 정도 써야 돼. 80편이 기본이에요. 80편이 기본인데 오늘 완전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막 쓰러지시니까. 한 여러분이 시집을 쓰실 때 모든 80편의 시를 모두 다 서정시를 쓰면 지루할 것 같아요? 안 지루할 것 같아요? 지루해요. 엄청 지루해요. 어떤 분들 제가 이제 시집을 받아보면 80편을 다 서정시를 쓰시는 분이죠. 읽다가 그냥 지쳐요.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땡벌이 아니라 읽다가 지쳤어요. 땡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를 쓰실 때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런 거를 제가 제 시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재밌겠죠? 네. 제가 쓴 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 행운의 2달러라는 이 시는 일종의 인칭 은유 신상법도 있고 시에는 뭐 상상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시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말놀이시라고 해요. 말놀이시. 말 갖고 놀이하는 거. 그래서 말놀이. 우리가 뭐 서방인지 남방인지 뭐 이런 걸 들어보셨죠. 순양전에 보면 말장난, 언어 유희. 이렇게 필기를 좀 하시면서 들으세요. 언어 유희 또는 말놀이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말장난 한다는 거죠. 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걸 말놀이시라고 하는데 그런 언어 유희시가 시에도 좀 들어가야지 재밌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언어 유희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달러가 1달러, 2달러 이런 달러도 있지만 너는 나와 달라 이렇게 또 달러도 있죠.
달라라는 의미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하고 유를 쓴 건데 이게 충청도 버전 달라 유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유 이런 식으로 쓰면서 끝에다가 다 이제 제가 유자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이게 이제 영어 유도 되지만 충청도 버전의 유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시들을 쓸 때 이렇게 쓰고 또 행운의 이달래라고 했지만 이달래는 사람으로 제가 이제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쓰실 때는 가장 멋진 게 뭐냐면 사물을 사람처럼 쓰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면 물은 투명하고 먹으니까 뭐 시원하다. 뭐 이렇게 쓰면 시가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의미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 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그래서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 여러분 그 달러에 보면 토마스 제퍼슨이 있죠. 예. 그런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분 시를 쓰실 때 이렇게 시를 쓰시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과 이상도 이제 대표적인 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시 중에 이게 뭐냐면 시어를 낚다라는 시가 있어요. 이건 좀 제가 좀 아주 독특하게 쓴 시인데 여러분 시어라고 하면 이게 말씀 언자에다가 시어잖아요. 그 절사자고 국유어자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시어를 낚다. 우리가 이제 뭐 대어를 낚다 이런 말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시의 물고기라는 거예요. 시의 물고기인데 여러분 이 시자를 보세요. 말씀 원자하고 절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시가 절사자가 있을까요? 절사자가 조용한 데서 잘 나와요. 조용한 데서 이거 아이디어 대단하시네. 말씀 뭐 그런 뭐 이야기도 틀린 말씀 아닌데 그걸 좀 이야기하면 이 절에 가면 풍경 소리는 들어보셨죠? 뭐 종교가 뭐 기독교에도 저는 한 번씩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 풍경 소리는 음악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는 것은 약간의 음악성이 있어요. 우리가 청산별곡 같은 데 보면 얄리얄리 얄라시엉 얄라리 얄라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게 다 음악성과 관련돼 있거든요. 말들이 이제 똑같은 거. 그래서 이 시라는 게 있어요. 시어를 낚아요. 그래서 이제 시를 이렇게 쓸 때는 처음에는 이게 어떤 배경으로 썼는지 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인에게 한 쌍의 낚시 인형을 선물 받았다. 거제 책상 위에 인형들을 앉히고 낚싯대를 보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상상이죠. 이 시는 상상시로 제가 쓴 시입니다. 상상시. 그러니까 시라는 걸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서정시만 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상상시인데 사해. 여러분 사해라는 건 보통 죽음의 바다로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어떻게 썼어요? 생각의 바다. 한자로 쓴 거예요. 사해 한가운데서 던진 낚싯대에 치어. 이게 이제 뻥치자인데 아주 작은 물고기죠. 한 마리가 잡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를 이렇게 쓰려고 하면 처음에는 시가 잘 쓰여지나요? 시 써보신 분? 안 써져요. 엄청 안 써져요. 시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 시 되게 시시한 거 아는데 뭐 막상 써봐 하면 안 써져요. 시가. 그래서 시 한 마리가 잡혔다. 그래서 개걸음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시 쓰는 걸 제가 낚싯대를 던지는 거와 비유해 쓴 시예요. 그래서 그만 미끼를 빼고 사라져버린 물고기. 이건 뭐냐면 시를 막 쓰다가 이거 아니야 하고 지워버리죠.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다려 낚싯대를 던졌고 흔들바위를 들어 올린 듯한 묵직함. 이건 이제 약간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상이 떠오를 때가 있죠. 갑자기 막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시를 그 일주일에 한 편, 짧게는 한 편 정도씩 써요. 매일 쓰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매일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 쓰는데 막 구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쓸지. 그래서 대어가 황금빛 선율 연주하며 뇌망 속에 들어요. 이런 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뇌 속의 그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한문학을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해요. 뇌망 속에 들어왔고 사해 이거 죽음의 바다 아니라고 그랬죠? 생각의 바다에서 다시 낚싯대를 던진다. 낚싯대가 덕양의 노을 속에 달빛을 당긴다. 그건 멋있죠? 낚싯대가 어떻게 달빛을 당기겠습니까? 원래 시라는 거는 뻥이 많아야 돼, 뻥. 영어로 exaggeration. 과장된 표현들이 이제 시라는 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프라면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프라면을 쓴 거예요. 신라면을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파마머리가 신라면 이렇게 파마머리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백발머리, 송어에 이렇게 하면서 백화점 지하에서 숨바꼭질 한다.
이 사나이라면 신라면의 사나이가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라면이라는 게 그 먹는 라면도 있지만 우리가 라면인데 못 먹는 라면 뭐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라면을 중의적인 표현으로 제가 이제 쓰십니다. 함께라면도 좋아요. 네, 함께라면 좋죠. 맞습니다. 재밌죠? 네. 자, 이 소중한 그녀, 여러분 이 소중한 그녀가 또 이게 되게 재밌는 시인데 이 시는 여러분 물 있죠? 아까 제가 물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 이렇게 쓰면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가 그냥 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소중한 그녀. 밥 없이는 살아도 이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인칭 은유심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녀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죠. 말 되시죠? 그러니까 이 그녀를 다 물로 고치면 돼. 밥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말 되죠? 그럼 되게 재밌어요. 아침에 눈 뜨면 물 마시죠? 생각이 나. 새벽에도 물이 생각나죠? 그렇죠? 8월 날 폭염을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기 전 물 생각하고 여러분 엄청 날씨가 더울 때 물 막 꿀떡꿀떡 마시잖아요. 그렇죠? 꿀꺽꿀꺽. 백색의 순수함을 지닌 그녀. 보세요. 물이지만 되게 사물적으로 쓰지 않고 사람처럼 썼죠. 그 다음에 단박하고 투정도 보이지 않는 물. 그녀를 두고 혼자 여행한 이게 물 없이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침이 말랐고 물을 발견했을 때 구름 위에 떠 있었다. 내 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 나는 어느새 물의 껌딱지가 되어버렸다. 나의 물 H2O. 아주 독특하죠. 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쓸 때 나는 목말라서 물을 먹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이 물을 쓰는데 물을 사람처럼 썼잖아요. 이 물을 제가 사람처럼 안 쓰고 있어요. 그녀를 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이것도 멋진 시가 됩니다. 저는 물 중에서 제일 좋은 물이 선물입니다. 예, 아니 이게 그 뭐죠? 생각하시는 관점이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식물교도소 제가 1집 시에 대표적인 시가 이제 식물교도소입니다. 하여튼 제가 최대한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많이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수 제가 160편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가져온 시집의 시가 160편이고 제가 또 그 쓰고 있는 시가 한 100편 돼요. 다 설명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핵심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 식물 교도소는 뭐냐면 여러분 그 마곡나루에 가면 마곡나루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 서울식물원 가보셨죠? 예. 이 서울식물원을 제가 가지고 갔다 와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식물원에 가면 식물들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이 시라는 것은 상상력이 있어야 돼. imagination. 그러니까 영어로 말 imagination. 그렇죠? imagination. 삼음절에 그렇게 있는데 이 imagine이 상상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 그래요. imagine, 탤런트 imagine을 상상하는. imagination, imagine니까 그거의 영상인데 자, 이 식물 교도소, 식물들을 제가 이제 봤는데 그 식물들이 마치 교도소에 있는 죄수처럼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식물 교도소 가면 서울 식물원에 가면 식물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시가 안 되는 거예요. 시는 약간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죠. 이 창조성이 있어야 돼. 보세요. 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끌려온 죄수들. 자, 서울식물원에 가면 그 식물들 다 열대지방에서 가져온 식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이유를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전혀 모르고 왔죠. 마곡나루 철창의 3년째. 제가 이제 2022년에 3년째니까 이제 지금 좀 더 됐겠죠. 마곡나루 철창이라고 쓴 거예요. 그 서울식물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녹색 제수복을 입고 있다. 얘들은 죽을 때까지 못 나가잖아요. 무기징역이죠. 모범수가 돼도 못 나가. 모범수가 돼도. 녹색 제수복 봤죠? 투명 유리에 갇힌 나를 관람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는구나. 이거는 이제 꽃들의 관점, 식물들의 관점에서 나라고 쓴 겁니다. 그렇죠? 나는 투명 유리에 갇혔는데 관람객 봐. 일만 감시장치를 이야기한 푸코의 말이죠. 이 푸코라는 철학자가 일만 감시장치라고 해서 간수들이 이렇게 감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망에서 다 봐요. 그걸 일만 감시장치라고 하는데 나는 스스로 나를 검열하고 있다. 햇살이 눈부시면 눈부실수록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는 그곳 생각이 간절했다. 눈물이 폭포수가 되어 흘러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식물들의 관점을 사람으로 쓴 거고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나는 단지 세 장 안에 갇힌 새일 뿐이다. 그러니까 비유를 한 거죠. A = B, 은유죠.
남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고문일 뿐이다. 요게 이제 좀 더 멋있는 말이에요. 이미 바닥에 발이 묶여서 탈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식물이 뿌리를 어쨌든 거기다 그 대고 있지 않습니까? 탈출할 수 있어 없어. 삼복더위도 내게는 시베리아의 겨울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베리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잠자는 땅이라는 뜻인가 아세요? 시베리아의 의미가 영어로 이제 사이베리아인데 잠자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시베리아의 겨울뿐이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쓰냐면 꿈속에서나마 이카루스가 되어 힘찬 비행을 꿈꾼다. 이카루스는 태양으로 이게 밀라블가 이카루스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녹아져 내리죠.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만 내가 있는 고향을 가려고 하지만 힘찬 비행을 꿈꾸지만 그래서 제가 이카루스를 쓴 거예요. 결국은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어때요? 표현이 좀 상상력이 있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시를 쓰는 겁니다. 시는 이제 이 다시 찾은 태양 같은 경우 제가 이걸 뭘 썼냐면 8.15 광복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동화 형식을 쓴 거예요. 늑대들이 호랑이들 몰래 태양을 훔쳐서 던져 넣었고 바다 동굴에 갇혀버렸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어떤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한편에 그냥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려면 저녁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다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런 의미들이 이제 이 모자 예찬도 모자를 이렇게 너라고 해서 2인칭 은유 심상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쭉 있지만 패션의 시작과 끝이 함께할러 이게 모자라 먹는 너에게 출사표를 던지지 이런 식으로 모자를 또 사람처럼 표현한 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 마시는 시간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숨은 그림 찾기라는 걸 새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뭐 설명을 해요. 근데 중간 중간에 후면 냉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육지라면 이건 안 들어가겠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을지로 태계로 쭉 하다 보면 뭐 맘대로 이런 거 없죠. 이해가십니까? 길에서 이렇게 이제 중간 중간에 숨은 그림을 집어넣는 거예요. 숨은 그림을 집어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치말이 국수, 잔치국수, 여류국수. 이 바둑 두는 그 여자 그렇죠? 프로 선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새 잔이 비어 두 잔을 주문했어. 그러니까 비어는 여러분 맥주가 비어잖아요. 먹다 보면 빨리 비어야 안 비어요. 그 잔 비어서 그래서 그 호프집 중에 잔 비어스라는 호프집도 있어. 잔이 비었다 이거예요. 빨리 먹어라. 그래서 칠성 사이다를 마시며 북두칠성을 보는 사이다. 이것도 이제 사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는데 그 북두칠성이 이제 북두칠성이 길을 가르쳐줬어. 좀 이따가 남두칠성이 길을 가르쳐줬어. 그래서 두 사람들은 두 분은 어떤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칠성 사이다.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밥 한 술 안 뜨고 술 마시다 보니 술 마시다 보니까 술시야. 이렇게. 그래서 슬슬 술래잡기 놀이를 끝낼 시간. 이것도 이게 말장난인데 이런 그 말놀이 시도 여러분 되게 좋고요. 뭐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테스트라는 산문시도 썼고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시를 한번 볼까요? 목마른 구름이라는 시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름에 어떤 출판사에 이제 가서 그 대표님하고 커피를 한 잔 마셔서 식사하고 나서 그때 저는 이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시를 쓰면 사진을 넣어요. 뭐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야지 좀 이게 지루하지 않게 해서 봐요. 목마른 구름. 여러분 구름에 목마를 수 있나요? 이것도 상상력이 있죠. 보세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식사후 구름돈 카페에서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다. 어떤 상황은 까나ጆ고 시는 써야 돼요. 그런데 하늘이 보이는 전망 좋은 창가에 앉았다. 이거는 상황이죠. 자, 연이은 무더위 구름들이 목이 마른지 커피를 꿀꺽꿀꺽 마시고 있다. 이게 딱 보니까 보세요. 이 구름이 있고 이 잔에 구름이 마시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커피 잔을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갖는 거예요. 커피를 다 마신 구름이 커피 잔에 구름빵 한 개를 넣어준다. 요게 이제 구름빵 같은 거예요. 이게 구름을 담은 컵에 이 컵이 구름을 담았다고 해서 쓴 거예요. 구름이 마신 커피를 마신다. 괜찮나요?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시를 쓰실 때는 목이 말라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이렇게 쓰면 시가 좀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를 쓰실 때는 이런 것들을 쓰고 이 삶을 쓰다라는 시랑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 이게 쓰다라는 게 되게 많죠. 모자도 쓰는 거.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생은 쓰지. 여기 인생 달아요. 인생 정말 써요. 이 트러블이라고 하죠. 고통. 여러분 그 여행이라는 것을 트러블이라고 하잖아요. 트래블이라는 말하고 트러블이 같은 어원인 거 아세요? 그래서 집 떠나면 개고생 그러죠. 그 집을 떠나는 것 자체 그게 인생이잖아. 인생은 고해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한약을 먹는데 약재가 쓰지. 밥을 먹는데 입맛이 쓰지. 자주 모자를 쓰지. 제가 쓰지를 갖고 쓰지를 쓴 거예요. 날마다 양날 면도기를 쓰지. 인생 게임에서는 말을 쓰지. 그렇죠? 말 쓰잖아요. 말. 생애 발견을 위해 시를 쓰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머리를 쓰지.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쓰지. 사람답게 보이려고 돈을 쓰지. 그렇죠?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그렇죠? 지갑을 열려고 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입은 열고 지갑을 닫죠. 그렇죠? 사람답게 보이려고 돈을 쓰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인지 살려고 길을 쓰지. 그래도 안 되면 애를 쓰지. 나를 돌아본다며 매일 쓰고 또 쓰지만 써지지 않을 땐 내면의 함성을 쓰지. 원래 뾰족한 수 없는 삶은 쓴 것. 그럴 때 마시는 소주가 쓰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쓰다라는 말의 여러 가지 맥락들을 가지고 제가 쓴 시입니다. 요거는 죽도 여러분 울릉도 독도 이런 데 이제 가보면 죽도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죽도 앞에서 이렇게 이거 실제로 가서 찍은 건데 정말 죽도를 들어올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진이 제가 이렇게 딱 해서 이제 그걸 제가 죽도라고 섬이 있는데 충청도. 네, 충청도 말고 울릉도 옆에 그 섬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굴이 달아오르는 낙조 하나 땅거미로 내려앉는다 하면서 푸른 희망을 실은 섬 하나 섬섬옥수 이제 손을 섬섬옥수라고 한 거예요. 가느날 두개 잠들어 있다. 나는 지금 섬과 썸 타는 중이다.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이제 말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는 것들이 또 시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전나무 숲에 월정사에 갔는데 실제로 막 뻥튀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 다람쥐가.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약간 시조 형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줄무늬 단벌 신사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거. 뭐 그런 거예요. 되게 상상력이 있게 썼어요. 제가 뭐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거는 읽어보시고 이제 또 다른 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해사부를 한번 볼까요? 해사부는 뭐냐면 저는 이제 바다도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부. 슈프라고 하죠 중국어로. 그래서 낚싯대를 던지면 고기가 잡힐 듯한 바닷가 이런 거. 제가 실제로 그 동해안에 갔는데 그 동해 비치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 나중에 안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바다 파도 소리가 철렁철렁 들리고 너무 좋아요. 동해 비치 호텔. 제가 강추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날 쓴 거예요. 환하게 보이는 새벽 파도가 바람을 온몸에 머금고 있었다. 어떻게 파도가 머금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물을 사람처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쓸 때는. 그리고 삶은 탄탄대로가 아니라고 소리내어 들려주고 있었고 등대는 바람의 행진곡을 파도 속에 기록하고 말도 안 되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등대가 기록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다는 삶의 선문답을 던진 나에게 불린 문자 한 움큼을 따뜻하게 건네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그렇지 않나요? 불린 문자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이심전심. 이심전심 알죠? 영어로 텔레파시라고 해요. 텔레파시. 먼 마음. 텔레가 먼이고 이 퍼시라는 게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먼 마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시는 이제 제가 이거는 내통으로 쓴 시도 있어요. 이게 창덕궁에 가면 창덕궁 있죠. 창덕궁에 한 부용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왕을 사랑하는 그녀라고 썼어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창덕궁의 부용지는 연못은 아시죠? 거기는 한두 번 가보셨을까요? 거기에 가면 그 연못은 얼마나 많은 왕들을 이렇게 만났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제가 랩폼으로 썼다니까. 이야 이러면서 새벽일수록 온몸에 품은 물안개욕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랩 형식으로 쓴 시예요. 뭐 이걸 다 제가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당신이 떠난 후에도 꿋꿋이 지키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현대로 온 거예요. 그 왕들을 지금도 창덕궁 있으니까 궁 밖에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시간이 지나도 사무치게 그립고 이끼보다 푸른 마음을 가진 당신, 나는 장미보다 붉은 마음을 가진 당신의 분신. 이게 당신 분신 이게 말장난이죠. 내 이름은 부용지요. 이렇게 말놀이 시도 있고 이제 이거는 그런 그 맥락의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제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하나의 맥락으로만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고 요 아버지 술잔 이거는 이제 서정시로 쓴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말놀이시 상상시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서정시도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버지 제사 때 제가 이제 아버지 제를 지내면서 이제 옛날을 돌이키는 거예요. 보세요. 시라는 것은 모든 맥락들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가 안 돼요. 짧게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밤에 향 피우고 술잔을 따른다. 아버지 제사 때.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은 차갑게 누워 계신 아버지의 죽음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셨다. 이렇게 쓴 게 멋있어요. 이렇게 쓴 게 훨씬 나아요. 이게 낫죠. 그리고 목까지 전이된 거대한 암세포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육체의 감옥. 이런 식으로. 육체의 감옥. 나에게 여신 다리를 주무르라는 아버지. 먼저 죽은 아내가 이제 어머니가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곁에 있다고 힘이 없어 갈 수 없다며 마지막 커피를 드시고 눈을 감으셨다. 이건 이제 그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현재로 오는 거죠. 기다리는 아내 손잡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달벼락 소리와 함께 비워지는 술잔. 실제로 어떻게 술잔이 비워지겠습니까? 제사 지낸다고. 이거 상상력인 거지. 영혼의 움직임인 양 향연기가 날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서정시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쓴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맥락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들로 이제 시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시들을 이렇게 중국어로 이렇게 이거 번역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들도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 하나의 맥락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관점 이런 것들로 이제 시를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54페이지에 나오는 스토리텔링법 청원을 한번 제가 보고 이제 다른 다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1집만 지금 하는데 이 정도예요. 자, 이 스토리텔링법 청원은요, 제가 이제 영문학 박사인데 영어를 전공하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는 시예요. 한번 보세요. 청원을 스토리텔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가 나의 청원을 받아준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지요. 빨래도 런더리 나지 않고. 이 런더리가 이게 세탁이라는 뜻이에요. 빨래감 세탁. 세탁을 보면 런더리가 나잖아요. 네. 런더리 나지 않고 마을도 통째로 빌리지요. 이 빌리지가 마을이죠. 나는 그대가 내 사랑을 받아주면 마을도 통째로 빌릴 수가 있어. 그리고 빨래도 런더리 나지 않게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대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무엇이든 참지요.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는 현기증도 이겨내고. 이 현기증이 버티고요, 진짜. 버티고. 현기증은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죠, 현기증이 나면. 사랑의 왕국을 렐름 만들어서. 이 렐름이 왕국이에요. 왕국을 렐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곳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대만을. 나는 사색이 되죠, 그대가 없으면. 죽을 사자, 비색자요. 나는 사색에 잠기죠, 그대만 만나면.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그렇대요.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 앉아가지고 볼일 보면서 삶은 무엇인지 막 사색을 하고 있잖아. 근데 밖에 있으면 문을 두드리면서 뭐가 돼? 사색이 돼, 사색이. 그죠? 회의를 하다가 그대가 생각나네. 회의. 삶의 회의를 느끼죠, 그대를 못 보면. 같은 회의지만 한자가 똑같죠? 이거는 인생의 회의를 느낀다 회의고, 이거는 우리가 회의를 한다. 섬이 보이죠, 삶의 바다를 여행하다. 자, 보이지가 섬의 항이에요, 항이. 내 인생의 가로등, 내 삶을 비추는 그대.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영어를 전공하지 않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아시겠죠? 국문학 박사 할아버지도 있어요. 그런 그 시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1집만 지금 소개한 거예요. 지금 1집도 다 한 게 아니고 이제 2집의 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집의 시들이 이제 쭉 2집에도 여러 시들을 제가 이제 썼는데. 뭐 아니마와 아니모스도 있고 지금 몇 시까지 했죠? 한 10분 정도 남았죠? 된 소리고. 예, 알겠습니다. 저 시간을 잘 지키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을 낙지라는 시가 있는데 이 무슨 인생을 낙지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냄비에 불이 켜지고 낙지가 끓고 있지. 낙지 구이에 많이 하셨습니까? 냄비를 바라보는 내 마음도 끓고 있지. 이게 이제 직자로 연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두운, 요운, 가군이라고 할 때 가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로 끝났죠? 낙지가 우정을 낳고. 그러니까 낙지라고 하면서 낙지라고 연결시켜놨죠. 낙지가 우정을 낳기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냄비에 끓고 있는 곱창을 먹고 있는 내 팽창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약간 랩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시를 쓸 때 이 곱창 팽창 이렇게. 그 다음에 곱창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 번창. 곱창을 먹고 있는 곱창을 팽창. 그게 이게 시를 쓸 때는 약간 랩의 형식으로 쓰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랩은 어떻게 쓰냐면 이게 약간 음이 비슷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랩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음이 비슷해. 그래야지 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랩이라는 말이 여러분 랩이 뭐냐고 할 때 어떤 사람 포장하는 거죠. 랩이자 래퍼들 그 사람들이 포장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없어. RAP 랩이 뭐냐면 막대기로 땅을 친다는 뜻이에요. 막대기로 땅을 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서영춘 이분이 막 인천 앞바다가 다이다라도 국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이게 나오죠. 그게 막대기로 땅을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돼요? 인천 앞바다가 다이다라도 이러지. 냄비에 불이 켜지고 새우가 끓고 여기 이제 우자로 제가 쓴 거예요. 웃다우 빨갛게 익어가고 있다우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낙지라는 그것을 먹으면서도 하나의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걸 제가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몰래 다가온 가 이것도 서정시 형태를 쓴 시인데 보세요. 뭐 지금 이제 가을 되려면 한참 남았지만 자 보세요. 이게 또 참 괜찮은 재밌는 시인데 이 몰래 다가온 가을을 당신을 몰래 다가온 가을로 바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몰래 다가온 가을을 가을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영혼만 발자국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발자국이 없는 건 아세요? 몰라요? 영혼은 발자국이 없어요. 우리가 이옥봉이라는 그 시인의 시 중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영혼이 발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는 것은 발자국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약사봉은 행유적 문전성로 반성사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내 영혼에 발자국이 있다면 그대 문 앞 돌길은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나 사랑을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이제 만나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사람을 만나려고 생각을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꿈에 안 나와 재밌는 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꿈속에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대 문 앞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됐을 거래. 뻥이야, 안 뻥이야? 뻥이야. 뻥이죠. 근데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그렇죠. 약사봉은 행유적 문전성로 반성사. 제가 한실 한 200~300편 외워요. 머릿속에 있어. 멋있다. 자 보세요. 영혼만 발자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디였습니다. 당신도 몰래 다가온 가을도 발자국 소리 없이 다가오셨습니다. 은행잎들이 수놓은 옐로우 카펫 이게 은행잎을 옐로우 카펫에서 쓴 거예요. 그대와 몰래 다가온 가을과 흔적을 남기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 자체 흔적을 남기진 않죠. 가을이라는 단어가 흔적을 남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자,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이 시간. 당신을 만나는 시간은 고작 1년 중 3개월. 그렇죠. 가을이 3개월이잖아. 네. 9층에 사는 나는 구름 위를 걷는. 이건 이제 영어를 좀 알아야 하는데 I'm on cloud 9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 나는 9번째 층에 구름 위에 있다. 그러니까 엄청 기분 좋다는 영어를 이 I'm on cloud 9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창가에 서서 몰래 다가온 가을을 만나요. 스릴이 좋습니다. 당신의 손길에 눈을 감습니다. 눈 한 번 감았다 뜨니 3개월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몰래 다가온 가을과 서서히 이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풍은 우리의 이별을 슬퍼하는지 붉은 눈물을 남몰래 훔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풍이 눈물을 훔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잠수기 속으로 몸을 숨기고 있고 내년에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것이라고 첫눈앞에 맹세하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제 말이 거짓말 아니죠? 제가 한 400시간을 해도 될까 말 겁니다.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쓰지엔 따올라 시간이 다 돼서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뭐 시의 이론에 대한 뭐 강의 이런 것도 받고 있으니까 그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